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강의 내용이 아니라 저희 지인 부동산 사준 썰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인께서 2018년이었죠.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때 어, 부동산을 좀 알아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부동산을 사는 게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사기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는데 좀 이렇게 강매하려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랬죠. 지인분에게 일가구 1주택이시냐, 주택을 들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기는 주택을 들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 무엇을 보러 다녔냐면 토지를 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보고 다니니까 토지를 이렇게 파시려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더라고. 이 주택을 소유해봤자 큰 돈을 못 번다. 결국 돈을 버는 거는 토지를 들고 있어야지 큰 돈을 번다. 그래서 뭐 주택 들고 있어봤자 많이 올라봤자 뭐 2배 오르는 거 아니겠냐. 그러나 토지는 10배, 20배 또 오르는 거다. 그러면서 저 외곽 쪽에 있는 땅들 추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 부동산이라는 게 어쨌든 좋은 이유가 1가구 1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1가구 1주택. 즉 비과세 혜택을 얻게 되니까 1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진짜 지인분에게 토지라든지 또는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주택을 안 갖고 계시니까 주택을 하나 사시라, 아파트를 좀 사시라, 제가 이렇게 충언을 해드렸죠. 다행히 이게 그분께서 이 보신 땅들이 좀 비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는 거 놓고 보면 또 토지를 들고 있을 때보다는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제 말 듣고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아파트를 보았는데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자산 가치 대 화폐 가치 그래프를 통하여 항상 제가 주택이란 부동산 주택들 가격을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보고 가격을 측정 내리고 하니까 매물가로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매물가로 나온 건 아니었는데 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저가에서 상승가 정도. 근데 그때 2008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막 김현미 장관이 나오고 이제는 무슨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막 한다고 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쇼킹 부동산, 그죠? 구독자 막 10만 명 이렇게 쇼킹 부동산 있었고, 그다음에 도봉 박홍기 선생님, 또 그런 분들이 이제 폭락이다 이렇게 하셨던 때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23년간 데이터를 추적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IMF라든지 미국발 금융위기라든지 그 주택이라는 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그 엑셀 파일에서 폭등가에 있는 것들이 항상 떨어지지, 이렇게 IMF라든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러지 않고서는 그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버텨요. 혹은 버티는 걸 넘어서 IMF가 오더라도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또 엑셀 파일을 돌렸죠. 그래서 이 물건 괜찮다. 특히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광역시의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이 평가 점수가 32평일 경우에는 5에서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32평짜리 아파트가. 근데 그런 아파트가 좋은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층수를 잘 생각했고 대신 위치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평가 점수로는 1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6 정도 나오더라고. 2003년도에는 2.6이었는데 그 평가 점수 돌려보니까 거의 한 80%가 폭락해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그래서 제가 지인분에게 바로 이 아파트가 좋을 것 같다. 향후에 가치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본 거죠.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도 이렇게 봐드렸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분 따님이 굉장히 좀 결혼을 하셨는데 이게 결혼을 하셨고 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분하고 같이 살게 되고 따님하고 같이 살게 되고 그 집은 이제 이렇게 월세로 내놓게 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 이자죠. 지금 은행 이자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는 한 4배 정도의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4배 정도. 4배. 은행 이자 정도의 4배, 3배? 3배 정도, 예. 3배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수익이죠. 그 월세 수익을 얻으셨고,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더라고, 1년 사이에.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10% 정도. 왜냐면 제가 08년도에 그 아파트를 샀잖아요. 그때 막 박홍기 선생님이라든지 쇼킹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 당시니까. 그 시기에 샀던 아파트를 안 샀고 굉장히 그때 그랬어요. 그 아파트 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개사 찾아가니까 중개사도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산 거예요. 왜냐면 그죠, 김현미 장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버들, 폭락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소홀하게 부동산을 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에다가 돈을 좀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예타 면제. 다행히 또 예타 면제 지역을 이렇게 지방 쪽에 해주셔서 좀 이렇게 지방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막 떨어지거나 뭐 하진 않고 뭐 운 좋게 또 그런 거에 또 걸려서 잘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정치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는 그 자산가치 그래프가 2019년도에는 5였잖아요. 그게 8에선가 5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자체가 2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폭등가에 있는 거 아니었다면, 그죠? 폭등가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전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두렵지 않은 건 광역시에서 평가 점수가 2 이하란 거는 정말로 싼 물건이죠. 이 아파트가 정말 싹 물건으로 나온 거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제가 이거 샀을 때 아는 지인께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지금 2배나 올랐다. 그런데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또 저희 그 지인분이 또 쇼킹 부동산하고 도봉 박보기 선생이 팬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그랬죠. 2배 이상이고 일단 2019년도는, 그리고 평가 점수가 너무 좋다. 그래서 사셔도 된다 하셔서 사셨고, 이러저래 그 금리 요즘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한, 그래도 한 몇천 버신 것 같아요. 몇 천 벌었단 게 아니죠. 몇천 잃을 걸 지켜낸 거죠. 항상 돈이 풀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부동산을 안 들고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또 부동산 한번 또 이렇게 훑어보다가 보니까 제가 지인분 사줬던 아파트 가격이 좀 이렇게 지인분의 이렇게 눈에 웃음기가 감돌 수 있는 가격대로 좀 와서 그냥 오늘 좀 이렇게 뭐 마땅 주제도 좀 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잡담을 좀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을 한 끝까지 들으신 분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또 끝까지 들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끝까지 들어주신 분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 지인분 부동산 아파트 사준 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